예, 안녕하세요. 김현행 경사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일선 시군구에다가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받아요. 지금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관리를 하기 위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행정기관에다 대부업을 등록했을 때 차후에 행정적으로 제재가 받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으셔서 과태료 이의 신청, 여러 가지 영업정지라든가 계약서를 못 쓰는 영업정지, 아니면 인터넷 광고를 못하는 영업정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쭉 하시다가 이런 영업정지 받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부분인 거죠. 또 현재같이 코로나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게 설상가상인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허가 절차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사적이나 세무적인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적인 부분들은 한번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내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라든가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업정지가 취소 상태에서는 내가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셔터를 내린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해도 100%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그냥 넣어서 서류가 인정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하나의 재판처럼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지만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대부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업 많은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자율도 검토해야 되고 계약서가 대부업법 위반되는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 광고를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대부업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기재사항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지, 이자율 표시 내용과 잘못된 거 있는 건지, 내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기재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과장 광고는 없는지, 허위 광고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보통 저 행정사들이 대부업 등록 신청이라는 거를 해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서류를 다 해서 대부업 등록 신청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당 홈페이지, 계약서 이런 것도 표지까지, 우리 홈페이지 만들 때 14면, 23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를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분을 민원 서류를 만들어서 계약서지 해서 계약서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받고 주무관한테, 주무관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업체에서 맡겨서 정상적으로 호스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또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합니다. 저 행정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드립니다.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드리고 2차적으로 담당 주무관에 넣어서 주무관한테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공무원들한테 뭔가를 이제 책임을 묻거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여지도 있고, 처음에 아예 검토를 했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꼼꼼하게 짚고 위험을 회피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부업법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허가를 받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의 원리를 적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업으로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먹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처음에 이제 대부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설사 지금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업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 이자율이라든가 연체 이자율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다 꼼꼼하게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고객의 민원입니다. 그런 거를 아는 고객들이 대부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100%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대부분의 어떤 대부업체 대표님들은 고객의 민원 제기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래서 민원인들이 채권 추심을 당하면 이제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 의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의뢰를 받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분들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도 이제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약점을 찾아드리죠. 법률사무소나 뭐 행정사무소 이런 찾아가면은 그 대부업체의 약점을 찾아드립니다. 계약서 받아오면은 계약서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홈페이지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하나라도 걸리면은 민원서 써가지고 바로 내버립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맞네 바로 처분합니다. 모든 행정법률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민원이 나오는 것들은 공무원들은 100% 본인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을 내립니다. 앞만 가서 그분한테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봐줬다가는 본인이 감사처분이라든가 징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본인의 신상에 안전한 행정심판을 하십시오. 행정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잘 염두해 주셔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부업법이든 어떤 법률이든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행정법률이 무섭습니다. 항상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영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권과 신고, 승인 관련된 모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처분의 취소, 승인 이런 부분에서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업정지 있으면은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